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8장 2차원 그래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장까지 매트랩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썩 재밌는 내용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부터는 드디어 매트랩의 어떤 파워,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한 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8장의 내용은 그래프 그리는 내용인데요. 분량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은 정말 별것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이렇게 뭐 그래픽 기능, 그리고 2차원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형식,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 나올 내용은 플롯 함수입니다. 자, 이 플롯 함수가 매트랩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그래프 그릴 때 쓰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이 플롯 함수의 형식은 plot x, y입니다. 여기서 x, y는요, 데이터 x축의 데이터와 y축의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x, y, x1, x2, x3 세 개의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y1, y2, y3가 있습니다. 즉, 이 점은 우리가 x1이라는 점과 y1이라는 점의 교차되는 부분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x의 데이터는 x1, x2, x3고 y 데이터는 y1, y2, y3인데 이거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듯이 x1, x2, x3를 플롯의 첫 번째 자리에, 그리고 컴마 y1, y2, y3는 플롯의 두 번째 자리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x나 y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줘도 되고요. 뭐 직접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롯 하고요. 가로 열고 이렇게 벡터 형식으로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그려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즉 직접 넣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처럼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여기 어떤 함수식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예를 보도록 하죠.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네. 자, 여기 그림이 보이는데요. 전형적인 매트랩 또는 옥타브에서 그리는 그래프 형식입니다. 몇 가지 용어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나오니까 뭐 지금 당장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그래프고요. 그래프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나 뭐 네모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마커라고 합니다. 마커. 그리고 이제 마커 이외에 이 그래프를 설명해주는 어떤 그 글자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텍스트 라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x축의 그 뭐 성질이 뭐냐 또는 단위가 뭐냐를 쓸 때 이 경우에는 디스턴스 거리인데 이건 x축 라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y축에 쓰는 거 보고 y축 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이 제일 윗부분 이거 제목인데요. 이게 그래프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된 부분은 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때 만약에 이 각각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 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냐 하는 것을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 범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뭐 내용은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냥 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예제대로 입력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플롯 함수 이용해서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y는 뭐 1-4 코사인 x분의 12.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거 그냥 그래프 그리면 못 그립니다. 자,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려보죠. 자, 다 근데 x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 그리고 데이터 개수를 20개를 해서 그려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입력했는지 보죠. 일단 x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x 데이터는 음,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고 데이터를 20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린스페이스라는 함수가 이런 때 딱 적당한 그런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파이 나누기 마이너스 2파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파이까지 20개를 생성해라. 그럼 x 데이터가 20개 생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y는 요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12 나누기. 이때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여기 코사인 x, 이 x가 지금 바로 위에서 생성한 20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진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 x를 계산을 할 때 각 데이터별로 계산을 해야 돼서 도트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에 도트 연산자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플롯하고 x 데이터, y 데이터 그려라. 이렇게 명령만 내려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입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몇 가지 이걸 입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자, 린스페이스 하고요. 자, 마이너스 파이 나누기 2부터 자, 파이 나누기 2까지 20개를 생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진짜 20개인지 한번 보죠. 네, 20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y는 12 나누기 네, 1 마이너스 4배 점 곱하기 코사인 네, 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해보면 각각의 x에 대해서 이 식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네, 20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 x 20개, y 20개죠. 자, 이걸 플롯으로 그려보겠습니다. x, y 이렇게 보면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자, 이건 좀 헬프인데요. 지우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변동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문제가 데이터 개수를 20개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0.1 간격으로 해라. 0.1 간격으로 뭘 그려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개수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부터 0.1씩 증가를 해서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몇 개가 생성되나 보겠습니다. 네, 32개가 생성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간격으로 그리느냐 아니면 개수로 그리느냐 이건 이제 데이터 x축 데이터를 생성하기 나름이에요. 벡터 길이가 같아야 하는데 y를 계산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자, y를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x가 바뀌었을 때는요. 자, 그래서 y도 32개가 생겼고요. 그리고 플롯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 이유는 자, 있으면 지금부터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은 그래프를요. x를 아까 20개를 생성을 했는데 이번에 요렇게 볼까요? 0.1 간격이 아니라 한 0.5 간격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0.5 간격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하지 말고요. 좀 알기 쉽게 마이너스 2부터 그냥 2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지우고 하죠. 네. 네. x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생성을 했어요. 그럼 데이터가 5개잖아요. 그리고 y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y도 5개가 나왔죠. 그리고 플롯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x 데이터가 개수가 별거 없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지금 생성한 데이터는 이렇게 5개예요. 이 5개에 대한 그래프가 점 y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 데이터 개수만큼만 여기다 그리고 매트랩은 각 그 점들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여기 셋, 넷, 5개인데 그 5개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데이터 개수가 너무 적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좀 더 많이 해보죠. 뭐 0.5 간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5 간격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도 다시 계산하고 그리고 플러스를 해보죠. 자,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자세해졌어요.
이번에는 x를 0.01 간격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도 다시 계산해 줘야죠. 계산했고요. 자, 이번에는 x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보죠. x는 401개나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401개의 점이 찍히면은 네, 이런 아주 상세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매트랩에서 그래프 그리는 원리를 아시겠죠? 네, 이렇게 x 데이터를 생성하고 y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플롯 명령을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거의 끝났어요. 예, 이뭐 매트랩에서 이것만 알아도 사실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그 예쁘게 그리는 방법들이 지금부터는 자 플롯 함수에서 그래프 형식 바꾸기입니다. 자 플롯하고 x, y 다음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뭔가 속성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속성 값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 예에서 보듯이 이렇게 x, y 하고 뒤에다가 dk 하고 뭐 마이너스 점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뭐냐 d는요 여기를 쭉 찾아보니까 D가 어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D가 있네요. 여기 D가 있는데 이 D는 마커의 모양, 여기 마커의 모양이라고 써있죠? 마커의 모양인데 이 마름모꼴 마커로 나타내라. 마름모꼴 마커를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 D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K를 봤더니요. K는 여기 선의 색상이에요. 색상인데 K는 검정색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은 선의 모양인데 이렇게 일점쇄선, 일점쇄선이라는 게 선 하나 긴 거 있고 점 하나 있고 이런 거 보고 일점쇄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실선이라든가 점선, 파선은 여기 있죠. 그리고 다른 모양의 마크들도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DK 뭐 마이너스 선을 했는데 뭐 KD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 조합 그 세 개 뭐 색상이라든가 뭐 마커라든가 이거 조합만 이제 맞춰주면 돼요. 또 세 개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미디를 보니까 방금 했던 것에 DK하고 여기 이걸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네. 문제에서 다이아몬드로 하고 선의 종류 1.4에서 선의 색 검정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주면 됩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어떤 조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현재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요. 현재 그림은 자, 이런 그림이네요. 내가 색상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색상은 여기 빨간색이 R이잖아요. 자, 여기에 작은 따옴표하고 R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 현재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를 내가 빨간색인데 파선으로 하고 싶다. 요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R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해보죠. 현재 이런 그래프고요. 자, 바뀌는 걸 한번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선의 모양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마커도 한번 해보죠. X자 모양 마커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마커도 X 여기에 X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죠. 자, 지금 여기 보면 X 모양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너무 401개나 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해서 각 점마다 다 이게 X가 찍히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마커를 쓸 때는 조금 데이터를 너무 많이 생성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01개 데이터를 생성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0.2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 정도 데이터 생성하고요. y를 계산해야죠. 자, y 계산하고 그 다음에 플롯을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커 뒤에 마커 간격 변하는 거 보세요. 이쪽에요. 네. 조금 나아졌죠. 좀 보이죠, X자가. 그래도 더 그러는데 0.02가 아니라 한 0.1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0.5 해볼까요? 0.5 이러면 진짜 잘 보일 것 같은데 그 대신 그래프 해상도가 좀 떨어지겠죠. 자, Y도 이렇게 하고요. 플롯해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내가 준 점마다 마커가 찍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그래프 형식 바꾸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니죠. 하지만 이게 또 예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이제 8A이고요. 다음 넘어가면 그리고 방금처럼 그 속성을 바꿀 수도 있는데 조금 뭔가 명시적으로 뭘 바꾸라라고 이제 그 속성 이름을 줘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속성 이름을 내가 칼라라는 말을 명시를 하고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앞에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앞에 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속성을 주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점은 있어요. 음, 네, 여기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색상을 바꿀 때는 빨간색으로 바꿀 때 이렇게 칼라라고 쓰고 R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냥 R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칼라 R 이렇게 순서대로 속성 이름 속성. 그래서 여기 우리도 방금 여기에서 근데 우린 지금 색상을 전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시어 컬러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어, B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게 뭔가 지금 B가 아닌 모양인데요. 자, 색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가 맞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파란색으로 네, 됐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림이 지금 다른 그림이 하나 더 떠 있어서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그린, 초록색이 그린이니까요. G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G, 엔터. 네, 이렇게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그 속성 그리고 속성에 대한 값 이렇게 줘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속성을 사용했을 때 좋은 방법이 라인 스타일이나 라인 위드. 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뭐 점선이냐 무슨 선이냐 이런 거고요. 라인 위드라는 게 이제 선을 두껍게 할 거냐 얇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기본으로는 0.5인데 숫자가 커지면 더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라인 스타일은 이렇게 점 땡땡. 그 다음에 라인 위드는 2로 해라. 자, 지금 있는 것에서 그림에서 한번 라인 폭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인 위드요. 예, 이 상태에서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인 위드를 얼마로 해볼까요? 지금 현재 0.5니까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네, 굉장히 큰 값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리 중인데, 예, 라인 위스는 숫자니까 여기는 바로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이게 따옴표를 쓰면 안 되고요. 숫자의 경우에는 그냥 써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값이 숫자형 스칼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툼해졌죠? 폭이 5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커의 종류를 위해서는 마커 사이즈, 이건 마커의 크기고요. 마커 엣지 컬러는 마커의 테두리색, 그 다음에 마커 페이스 컬러는 마커의 내부색입니다. 자, 이게 예제를 보시면 마커는 동그라미로 해라. 그렇죠? 그리고 마커 사이즈는 10으로 해라. 그 다음에 마커 엣지 컬러는 레드, 빨간색으로 해라. 여기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 바깥쪽에 살짝 빨간색이 보여요. 그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커 페이스 컬러, 마커 내부에 내부에 채워지는 색상은 블루, 파란색으로 해라. 자, 이런 식으로 각 마커를 지정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프에 텍스트 넣기입니다. 조금 전에 한 내용 가지고도 뭐 매트랩 그래프 거의 뭐 8, 90%다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쓰다 보면 글자를 그래프에 넣어야 될 일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그림 그리면 뭐 뭘 그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텍스트 넣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방법을 보시죠. 자, 우선 먼저 레이블 넣기입니다. 자, 각 축의 X축과 Y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넣는 거죠. 자, X 레이블을 문이라는 명령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어떤 문자를 써주면 이게 X축의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Y 레이블은 여기 Y축의 레이블이 쓰여집니다. 자, 예제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 레이블은 이거, Y축 레이블은 이걸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어, 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해보죠. X는 자, 제가 살짝 다르게 보겠습니다. 0에서 10 사이에 200개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 0에서 좀 다르게 보죠. 0.1 간격으로 10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y는 sin 3 x x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네, 마이너스 x 자, 그리고 플롯을 하겠습니다. 플롯 x, y 자, 문제에서는 이제 라인 위스, 라인 폭을 2로 해라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냥 그림을 그렸더니 네,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X 레이블과 Y 레이블을 한번 써보죠. 그죠? 여기 지금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X 레이블 하고요.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뭐 디스턴스라고 돼 있으니까 거리네요. 디스턴스 그 다음에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래서 미터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보면 네, 나오죠? 디스턴스 미터. Y 레이블이 있습니다. Y 레이블은 인텐시티인데요. 인텐시티인데 이걸 뭐 그냥 강도라고 한번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죠. 네, 됩니다. 한글도 나오죠. 근데 현재 이건 매트랩인데요. 옥타브에서는 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옥타브에서는 아직 테스트를 제가 그래프 그릴 때 이 X레이블, Y를 옥타브에서는 제가 항상 영어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한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혹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레이블, Y레이블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제목을 넣을 때는 타이틀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 타이틀을 시그널 인텐시티 바이 디스턴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타이틀 시그널 인텐시티 바이 디스턴스인데요. 여기도 한번 입력을 해보죠. 타이틀 네, 뭐 시그널까지만 한번 써보죠.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시그널이라고만 쓰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생겼죠? 여기 시그널이라고요. 예, 이게 이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그래프 안에 임의의 위치에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란 것과 g텍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차이는 텍스트라고 썼을 때는 x와 y의 그 그래프상에서의 좌표를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문자열이라는 게 써져라 라는 거고, g텍스트는요 일단 문자열만 쓰고 다음에 마우스로 내가 그 위치를 클릭하면 그 자리에 써지는 겁니다. 즉 이 텍스트는 내가 미리 지정을 하는 거고 위치를 g텍스트는 내가 마우스로 한 번 더 찍어줘야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텍스트라고 했는데요. 4에서 4와 0.05, 즉 4와 0.05면 여기 보시면 여기 x 값이 4고요. y가 0.05면 여기 0보다 살짝 크겠죠. 요 자리에 자, 그럼 맞죠? 여기 4와 여기 0.05 자리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런 상태인데요. 텍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좌표를 얼마 줄까요? 우리는 4 여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4하고 이번에 한 0.1 정도에다 해보겠습니다. 0.2에다 해볼까요? 좀 보기 좋게 확인하기 좋게요. 4와 0.2 자리 한 요 정도에 써지겠죠? 거기에 해보겠습니다. 4, 0.2 자리에 뭐라고 쓸까요? 그냥 펑션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테스트니까요. 네, 엔터 칩니다. 네, 됐습니까? 4와 0.2 자리에 펑션이라고 써지죠. 네, 자, 이렇게 위치가 지정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텍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텍스트는요, 일단 문자열만 써주면 돼요. g 뭐 g텍스트 펑션 이렇게 그냥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 그래프로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오면 이 마우스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 원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그 자리에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네, 쉽죠? 네. 그리고 뭐 이예제는 이거 G텍스트로 해보라고 했는데 방금 했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전드입니다. 자, 레전드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어떤 그 그래프 창 안에 쓰는 설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쓰는 방법은 이제 레전드라고 하고 어떤 문자열을 쓰고요. 그리고 그 문자열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위치 속성 값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스라고 쓰게 되면은 북쪽, 즉 그래프의 북쪽에 해당되는 위쪽에 써지는 거고, 사우스라고 하면 남쪽, 아래쪽이고, 이스트, 동쪽, 그 다음에 뭐 동남쪽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찾아와서 그 위치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 이거 뭐 다 외우는 건 매트랩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매트랩이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레전드로 문자열을 쓰고 위치 속성 값은 동서남북으로 된다. 뭐 동서남북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네. 자,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전드 하고요. 인텐시티라는 말을 쓰고 로케이션을 노스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그래프를 띄워서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보시죠. 레전드를 해보겠습니다. 레전드 그냥 여기서는 인텐시티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인텐시티 그리고 로케이션은 위치는 북쪽, 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노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북쪽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여기 엔터 쳐볼게요. 엔터. 네, 생겼죠. 인텐시티라고요. 그 뭐 남쪽 한번 해볼까요? 사우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어디 나오는지. 네, 네, 이리 옮겨가네요. 남쪽에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붙이면 됩니다. 이런 레전드는 그래프가 한 개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런 레전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방금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책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 문자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는데 뭐 파이 같은 것은 역슬래시하고 PI 이렇게 소리 난 대로 써주면 그 화면에는 요 파이 글자가 찍힌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은 걸 보시죠. 자, X 레이블과 Y 레이블에 세타라고요. 세타라고 역슬래시 THTA라고 썼습니다. 여기도 THTA라고 썼어요. 자, 뭐 다음 함수 그래프 Y는 sin X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X 레이블에 세타라는 그리스 문자가 써졌죠. Y 레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새로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실 때는 그대로 연습 문제 그대로 해보고요. 저는 그냥 한번 써볼게요. 뭐 X 레이블, 네, X 레이블에 음, 뭐 뭐라고 해볼까요? 네, 그냥 디스턴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뭐 디그리라고 할까요? D G R E 예, 좀 그래프하고는 안 맞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각도를 TH TA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보시죠. 여기 이 부분요. 여기요. 엔터 칩니다. 네, 디그리하고 그리스 문자 세타가 써졌죠. 네. 뭐 테스트를 위해서 타이틀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타이틀 다른 글자 한번 해볼까요? 오메가, 오메가 이런 거. 네, 네, 이런 오메가라는 글자로 네,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위첨자와 아래첨자인데요. 위첨자, 아래첨자는 여러분 아마 워드나 이런 데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글자 다음에 언더바를 하게 되면 그게 아래첨자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꺾음새 표시를 하게 되면 위첨자로 올라갑니다. 자, 문제는 그래프 그리고 제목에 이걸 입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exp-2 x승인데 자, 요건 똑같이 하면 좋겠지만 자,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요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에다가 뭐 exp 꺾은 표시하고요. 2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네, exp의 네, 자, 이게 좀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네요. 예, exp의 2의 x승 이렇게 됐죠.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뭐 타이틀 f m이라고 할까요? fmx는 이제 여기 보시면 f 언더바 m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시죠. 네, 언더바 m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래 첨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래 첨자와 위 첨자도 여기 타이틀뿐만 아니라 요런 데도 다 쓸 수 있어요.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